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8년 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돼서 지금의 여수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행정은 하나가 됐지만 세 곳의 청사를 23년 동안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합청사 신축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민선 7기 여수시 역시 통합청사가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흩어진 청사들을 모아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의회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 여부를 시민 합동 여론조사로 해결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은 건데요. 여수시 본청사 별관 건립을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또 그걸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오봉입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창권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냉랭합니다. 예. 두 분도 좀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 1청사 뒤편에 별관을 새로 올리겠다는 건데 이 사업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시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뭐 통제는 됩니다만은 이런 시점에 청사 문제로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청사 문제 해결이 필요한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수시가 3년 통합이 한 23년이 됐는데요. 우리처럼 청사가 8군데로 흩어져 있는 곳은 전국 어느 곳도 없습니다. 도농 복합시가 많습니다만 51개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한 곳에서 통합청사 내지는 함께 이렇게 한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청사가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셔서 잘못 오셔가지고 가시거나 또 위치를 안다 하더라도 복합 민원은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한 연간 3만 3천 건이 되는데 시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에 가보면 섬 주민들께서는 여수시청 일을 보려면 와서 택시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럽니다. 배 시간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를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도 결제다, 회의다, 무슨 업무 협의다 이런 거 한번 왔다 가면은 한 반나절이 지나갑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간을 길에다 버리고 다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청사 기능의 통합이 필요한데 왜 지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문수동 청사가 이제 17년도에 안전 진단을 하니까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사로 못 쓰고 지금 국도내 임시 별관으로 이전을 해 있는데요. 여기도 한 3년 지나면 어디론가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낭비죠. 그래서 이 시점 정도에 이제 청사를 본청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재선대사라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재선 다음 지방선거에도 이런 갑을 지역 구조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청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청사하다 보니 여문지구 주민들께서는 조금 어떤 상실감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여문지구 활성화 시책을 함께 합니다. 여문지구가 침체된 것은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도 안 오르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지 이 정주 문제 해결을 해야만 여문지구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지금 여서동 청사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테니스장에다가 중부 보건소를 짓겠다. 그럼으로써 그쪽 기능을 더 보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표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구여수 원도심을 포함한 우리 여문지구 활성화 시책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청년 커뮤니티 센터 이것을 구 문수청사 자리에다 건립을 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우리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든가 여문 문화거리가 3단계 사업이 지금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3단계를 다시 하겠다. 또 우리 공원도 어린이 공원으로 바꾸겠다. 중부 환경도서관도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 시민들이 여문지구로 모여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시청의 청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우리 시청의 청사는 청사답게 정상화를 하고 이런 여문지구라든지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뭐 행정의 효율성 확보 차원이 있을 거고 또 건물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 계속 반대해 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코로나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 중이고 작년 초부터 벌써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 너무나 힘듭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입니다. 예,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은 저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먹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테이블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학원장 이분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와야 학원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학원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해외여행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개점 휴업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문화예술인들 모든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9시나 10시가 되면 택시 다 끊기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집으로 다 귀가하시고 그렇죠. 예. 10시 이후는 이제 인적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나 대리 기사 하시는 분들 삶이 참 힘드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500억 정도 소요되는 별관 증축에 예산을 쓰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균형 발전입니다. 더불어 잘 살자. 여천 지역과 여수 지역이 더불어 잘 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천 쪽은 웅천 지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공공기관도 유치가 되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구도심, 원도심, 여문지구나 원도심권은 인구가 18만에서 12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문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권이 거의 붕괴가 돼 있죠.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청사마저 일청사로 간다면 우리 여서문수 지구에 또 구도심권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심리적 박탈감이 대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그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제1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과천시에 있던 정부 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또 전국의 10개 중소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정부의 그 공공기관들을 다 이전시켰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지시켰고 또 창원시에는 LH 토지주택공사 또 우리 전라남도의 나주시에는 한전을 유치를 시켰거든요. 예. 업무적인 효율성만 따지고 본다면 서울시에 다 모아놓는 게 그게 더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킨 것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든 사람과 자원이 몰리는 그럼으로써 서울의 교통난이 대란이 일어나고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어떤 비능률적인 그런 구조가 이렇게 초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다 소멸되는 지방 도시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그렇게 균형 발전 정책을 썼던 겁니다. 예, 우리 예. 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갈등의 해결자 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별관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횟수로 3년째 또 기간으로 보면 2년 동안 이 별관 증축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정치인들 간의 갈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제 좀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면 사회에서 또 비대면 사회로, 또 집합에서 분산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좀 발맞춰 나가야 된다.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거꾸로 됐다 그래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올해 세수가 1,300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지금 4차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나 또 도비 보조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하고 예.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0시까지 영업 슬프네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진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어찌됐든 영업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인해 가지고 임대료나 종업원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자, 아까 의장님께서 예산 500억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뭐 기사를 정확히는 보니까, 392억이지요.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글쎄요. 예, 예. 일단 뭐 예.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392억은 2년 전에 산출한 금액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차이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의회는 지금 찬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의원들 사이에. 아마 절반 정도씩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지 않았나. 그래요? 예. 증축 찬반 그렇습니다. 비율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소모적인 논쟁이 거듭되다 보니까 시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 네, 우리 23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논란만 했지 청사 문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주인이신 시민들이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도표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역대 2018년부터 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합청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시청 가보면은 이 청사가 흩어져 있는 게 제일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특히 지난해 저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67%의 시민들이 청사 이 통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여수 문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미평, 둔덕, 만덕 이제 선거구인데요. 이 지역에서도 58.7%의 시민들이 청사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마는 우리 갑 지역구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 위원회 소속이 돼 있으세요. 이분들은 안건을 올리면 전부 다 보류하거나 부결하거나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이런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소통광장이라고 시에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여쭤봤더니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55%의 답변입니다. 예. 그건 마침 제주 2공항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의 논란을 더 이상 중단하고 이제 시민들이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재헌 의원이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의장님께서는 반대표를 던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91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는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전국적인 경우에도 없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 이번에 이렇게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거나 또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사례는 저는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 간접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또 시의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나 시의회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그것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의회가 스스로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결의안을 갖다가 통과시킨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예. 부정하는 사실 꼴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그 여수시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7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진실 규명과 또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지고 16대 국회에서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것이죠. 우리 그걸 갖다가 전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그렇게 하면 진작에 통과가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관련해서 여수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님? 예. 아까 우리 저 화면에 자료 화면에 네네네.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그 여론조사 결과도 청사를 통합을 하자. 아까 저 시에 가 보면은 흩어져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예.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예. 있는 것이죠.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행정의 어떤 결정의 참고 자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자. 내용을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결의안이 통과돼서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되면 또 나중에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르자. 이런 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그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회가 결의를 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의원들끼리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은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번 그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선 그 시의회와 시정부가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하자. 그리고 통합청사에 대한 통합하는 방안에 찬반을 묻자. 그 결과에 따라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자. 이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례가 없다든지 제도에 옳지 않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투표 방안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시민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예. 그게 그냥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주민투표를 하려면 시민들 너무나 불편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많이 또 들어가고요. 18억 정도의 예산도 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요즘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묻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마 주민투표를 하자는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불편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회의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여론조사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예. 시정부로서도 그래도 따를 의향이 있다. 만약에 반대가 많다면은 우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지금 여론조사는 좀 이 신뢰가 생명입니다. 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객관적이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누가 여론조사를 하느냐. 그렇죠.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고 예, 어떻게 예. 물어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언제 물어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우리 그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양청사 체제 유지가 45.7%가 나왔고 그다음에 별관 청사죠. 통합청사 예, 40.5%입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를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이렇게 상당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정상반되는 어떤 그런 결과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본청사 별관 증축에서 아까 시민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어보는 이 문항이 객관적이지 않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마치 여수시의회가 갈등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5.2% 응답률이 있었습니다. 좀 낮은 응답률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공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응답률이고 지금 이 패널이
여수시에서 지금 9천 명 이상, 9,700명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한 사람이 그 전화번호로 한번 개똥이로 입력해서 투표하고 또 탈퇴를 해서 다시 소똥이로 입력하고 또 그렇게 또 돼요. 예.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10번, 20번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허점이 많은 그런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사의 말씀드리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주민투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 정도 빨리 사안은 해야 아니다. 되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안건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우리가 실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짧게 네, 우선 아까 주철현 의원님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청사를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3의 기관에 신청사를 할 것이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49.2%거든요. 예, 오히려 더 많다는 통합의사가 거죠. 예. 많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문제는 지금 23년이 된 그런 문제고 아까 드린 대로 시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수청사가 마침 국동의 임시 별관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어딘가 또 이전해야 하는 이 시점이 아주 골든 타임이다. 이거 놓쳐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딘가 이제 영구히 새로운 그 영구청사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고요.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 시기 하자는 것이고 코로나와 무관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 아는데요. 경제 활성화 시책은 별도로 합니다. 그것과 이 청사 문제를 하자는 건 별개고 청사 문제가 392억이 들지만은 그걸 한 해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금년에 설계를 하면은 4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재정 부담도 크지 않고 이번에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우리 시의 시민 불편 해소하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것이죠. 예, 이 문제가 막 거리에 현수막도 걸리고 말이죠. 지역이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이 문제가 논의가 안 됐다면서요?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양청사 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더불어 잘 살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었죠. 예. 별관도 신축하되 이청사도 복원해서 여서 문수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 박탈감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10분 발언 등을 통해서 별관 주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이제 양측 의뢰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말고 그 전에 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청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23년 된 문제고요. 그동안 청사 통합을 추진했던 시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엑스포 할 때 해수청과의 청사 교환할 때도 대단한 논란이 됐었고요. 또 돌산청사를 국제교육원으로 양해를 하면서 이전할 때도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더군다나 3년 통합 당시에 얼마만큼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 합의한 6개항 제1조가 시청의 청사는 여천시청으로 한다 하는 합의사항을 끌어내기까지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뭐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만 낭비될 것이고 지금처럼 찬반 의견만 서로 확인하는 것이지 그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23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회나 공청회가 실종이 됐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럼으로써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뭔가 좀 공론화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어떤 그런 소통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면은 민선 7기는 아마도 현수막 그 느낌이 강합니다. 어떤 그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또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많은 기관 단체들 또 공무원 노조, 우리 시장님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 별관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외 여론전에 주력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양청사 체제를 유지하자 그런 목소리들은 작을 수밖에 없었고 여론조사를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마도 시장님은 100m 경주에서 한 70m 정도는 가 계시고 우리들이 이제 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까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의장님께서는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불철주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모든 그 만남에서 알겠습니다. 예. 별관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럴 오늘 이 수밖에 자리에서 없다고 뭐 봅니다. 충분히 입장을 많이 얘기하시고요. 네. 자, 여론조사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질문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위해서 완전히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을 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그게 뭐 여론전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그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때는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 간에 그동안 그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양 그 기관에서 대표가 구성이 돼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시정부나 시의회가 하면은 아까처럼 왜곡된 뭐 결과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립적인 이런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물론 전문 여론기관이 할 것이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유선전화가 이게 합니다만은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선전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관위가 안심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건 공정한 그 여론조사지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기존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사의 그 표본 수를 뭐 늘려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얼마 정도 지금 되죠? 보통은 한 예. 1,000개 표본을 하는데 예. 배로 늘려도 좋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그런 방식을 강구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걸 함께 논의해서 정확한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또 논란보다는 빨리 논란을 종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장님 어떻습니까? 뭐 그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제2 신공항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여론조사 의원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추인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실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별관 증축이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뭐 8개 청사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문제도 사실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습니다만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여소동 청사는 그대로 지금 존치를 하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 중부 보건소를 거기다 건립을 할 계획이니까요. 지금 저 국동에 임시 별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3년 후에 철수를 하면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기관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 활용 여지는 없고 지금 우리 진남 체육관, 망마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이런 과단위라든지 우리 구 보건소 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 우리 산하 그 기관 이게 이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뭐 주민자치협의, 이통장협의회, 여순사건, 재단, 체육단체, 문화단체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 그런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단체들을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활용의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논리가 상당히 성립이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까지 저희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양청사 체제를 해서 양쪽에 고루 잘 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청사를 좀 하루빨리 좀 복원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원도심권회가 지금 해양수산 관련 기능들이 한 70~80% 정도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여서동에 와서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정도는 이청사에 위치를 시키고 또 중부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지금 183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이청사를 되찾아서 거기다가 보건소도 입주시키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 건물에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여수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을 갖다가 이청사에 입지를 시키면 우리 그 지금 눈물 나는 우리 원도심권 주민들 좀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정부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이유는 행정의 효율인데 사실 요즘 언택트 비대면 세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통합청사가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시청 갈 일이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우리 의장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 해수청을 내보내자 이런 얘기인데요. 해수청 내보내는 데마다 한 300억 정도 청사를 새로 지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행정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무슨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 발급받고 또 무인 그렇죠. 그 발급기도 예.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또 최근에도 우리 각종 회의를 지금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얼마 전에 시민과의 대화도 언택트 방식으로 했고요. 네. 이런 걸 많이 시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한 3만 3천 건 정도의 복합 민원이 매년 있는데요.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그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오셔서 얼굴 이렇게 대면해서 해도 잘 될까 말까 그런 민원이 아주 많고 예. 또 우리 어르신들이든지 취약계층은 이 정보화에 좀 많이 뒤떨어져 있지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옳지 않고 얼마 전에 미국의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가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란 책을 봐도 이 공공 분야는 가장 그 필수적인 분야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인터넷이든지 이 비대면 방식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시더라도 오셔서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죠. 어느 시군이나. 예. 자,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쭉 보면 뭐 단순히 그냥 건물 짓는 걸 싫다. 이게 아니라 행정의 효율보다는 행정의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 세종시가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 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천만의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은 편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뭐 분산이라든지 또 균형 발전이라든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민간 기업에서야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추구를 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그 한쪽에 다 모은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별관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300~400명이 그쪽에 다시 더 플러스가 된다면 지금도 그쪽이 교통 지역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예, 거기에서 이제 또 웅촌이 이제 지금 입주가 되고 또 장성지구도 개발이 되고 소재지구 개발되고 중림지구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또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이렇게 입주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쪽은 교통 대란 때문에 훨씬 더 비효율적인 어떤 지역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짧게만 좀 시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우선 세종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한 공공기관은 이게 독자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전국 혁신도시로 이게 분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부 부분은 청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로 모든 청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면 해수부를 어디 부산으로 보내고 전국을 흩어야만 균형 발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교통 문제 말씀하시는데 우선 소호 웅천 교량이 내년 7월이면 이전에 개통을 합니다. 예. 그쪽으로 많이 분산이 될 것이고요. 또 시청 지하 주차장을 전부 새로 조성을 합니다. 청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면 오부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통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대책을 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하루에 몇 통씩 요즘 재난 문자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대한 피로감 또 냉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 외에 여수시의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시장님께 먼저 좀 들을까요? 우선 뭐 시의 당장 현안은 우리 시민들 안전, 건강을 위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가 진행 중인 각종 투자 사업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광 마치 살아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더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것 이게 최우선입니다. 예. 두 번째로 여수가 생각하는 많은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2026년 COP 유치 또 23년, 26년에 우리 섬 박람회 또 내년에 우리가 박람회 개최 10주년 또 개항 100주년 23년이고요.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해서 여수가 국제화를 해가는 거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수의 아픈 역사, 여순사건 특별법 이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만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고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추모 공원과 같은 후속 조치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뭐 SRT라든지 KTX라든가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이라든가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도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현안 외에 시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수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뭘까요? 네, 그러죠. 이제 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빠진 네네.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인구 3월 달에 비해서 4월 30일 기준입니다. 231명이나 지금 여수를 떠났습니다. 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교육이 여건이 나빠서 또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이게 주요 원인입니다. 별관이 증축이 안 돼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28만이 무너졌거든요.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또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또 소미산 환경훼손 난개발로 문제, 해서 촉발된 난개발 문제, 또 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도 아직 2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중림 소재 만흥 택지 개발 문제, 또 여천역 역세권 또 개발 문제, 또 만흥 위생 매립장 그 연장 기한 문제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해상 케이블카 기부금 문제,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 700일이 넘도록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경도 개발 문제, 헤아릴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별관 증축에 매달려서 지금 3년째, 횟수로 3년째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진짜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많이 다르군요. 예. 자, 오늘 그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 문제로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을 한 2분 30초 정도씩 두 분께 드릴 테니까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의장님부터 해주실까요? 그래요. 어찌됐든 뭐 우리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 정신은 좀 골고루 잘 살자,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거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왔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또 도래했지 않습니까? 또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의장 되고 난 이후에 시장님과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처음인가요? 예, MBC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예. 우리 여수시의 현안에 대해서 자주 좀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에 그 웨슬리 울만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작은 시청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이 하나 된 것을 12개로 나눠서 시민들을 가까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작은 시청 이렇게 운동을 펼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본질은 좀 갈등 해소에 있다. 우리 스스로가 좀 갈등을 만드는 그런 그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타협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다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은 또 양보하기도 하고 그럼요, 예. 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꼭 나만 다 옳다, 내 이야기가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독선일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우리 그 여수 시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눈물 콧물도 다 마르고 이제 어떻게 살까 막막해서 여수를 떠나야 되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그 시민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좀 위로해 드리고, 또 500억 별관 적축할 돈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도 드리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끝으로 한 2분 정도 드릴까요? 예, 아까 뭐 의장님 여러 가지 현안들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시가 하나씩 다 지금 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가 안 하면서 청사하자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인근시의 시민들은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에서 편안하게 일처리를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봐야 된다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쓰는 생활 기본 SOC입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애틀의 작은 시청은 시의 기능을 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읍면동 기능 이런 거를 원래 미국은 없습니다. 그거를 시애틀 시장에 도입했다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정치적으로는 이런 논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끝내라 하는 뜻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여수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 결과를 겸허히 따라가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예, 시의회 의장하고 시정부의 수장하고 너무 안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좀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소통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 문제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마저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부디 지역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또 소모적인 논쟁의 마침표가 얼른 찍히기를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